제가 준비한 논문은 피천 빅2라고 해서 이제 앞서서 명철님께서 소개시켜 이제 그 논문의 후속이긴 한데 이 논문에서는 이제 가우시안 델리 프로파게이션에 좀 집중해서 논문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인트로 부분 보면은 이제 스파셜 AI에 대해서 조금 제일 짤막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 이제 그 스파셜 AI라고 하는 게 이제 다양한 센서 데이터를 어떤 다양한 치료 방법들을 통해 가지고 기록적으로 안정된 공간 표현을 얻고자 함이다라고 논문에서는 짧게 정의를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이 스파셜 AI에서 이러한 추정 방법을 통해서 안정된 공간을 표현하려고 할 때 벡터라던가 연산량이라던가 이 두 가지 측면에서 트레이드오프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서 이러한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할래라는 게 이제 지속적인 문제로 좀 제기되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럼 저자는 이 앤드류 베이슨 교수님은 어떻게 해결할까라는 그 해결 방안에 대해서 제시를 하고 있는 게 첫 번째는 이제 씬 레프레젠테이션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 하는 거에 대한 접근 방법을 이야기를 하고 계셨고요. 두 번째는 월드 모델을 표현한 새로운 파라미터화 방법을 제안하면은 좋을 것 같다라는 측면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을 이제 좀 잘 시도한 게 그런 이제 지오메트릭한 어떤 시멘틱 데이터를 잘 인코딩해서 쓴 코드슬램이라던가 씬코드가 그런 사례가 될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이제 뭐 아까 앞서서 얘기 나왔던 IPU 같은 연산하기 용이한 하드웨어가 나오는 방법이 또 필요할 것이다 라는 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들이 필요할 것이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접근해야 될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제 뭐 목적에 앞서서 여기서 이제 기본적인 이론들을 좀 몇 가지 잠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팩터 그래프는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일단은 이 이론을 조금 담아봤는데요. 팩터 그래프라고 하는 이제 그래프 구조 자체는 방향성이 없는 이제 그 양방향 그래프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방향 그래프를 가지고 있는 형태로 여기서의 이제 노드는 베리어블과 팩터가 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제 큰 원이 베리어블들, 이제 변수들, 그리고 요 작은 원들이 팩터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 그래프 그림은 이제 어떤 논문에서 좀 퍼온 긴 한데요. 일단 각각에 대한 요소를 좀 설명드리면은, 베리어블 같은 경우에는 시스템에서 어떤 수적인 파라미터 값이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좀 추정치 같은 거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스템에서 추정한 어떤 파라미터 값.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직접적으로 추정해야 되는 수치를 여기서 베리어블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추정을 해야 되는 값이다 보니까 직접적으로 관측이 가능하지가 않죠. 이제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실제로 관측이 되는 그런 메저먼트 값은 어떻게 표현되냐라고 하면은 그거를 지금 팩터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설명으로는 이제 관측된 메저먼트에 부과되는 컨스트레인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어떤 측정된 값을 이제 팩터를 통해서 구성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림을 통해서 예를 들면 어떤 이제 랜드마크 관측치라던가 오도메트리 관측치 같은 것들을 지금 팩터를 통해서 표현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그림을 통해서 보시다시피 이제 각각의 이런 팩터들이 변수의 서브셋, 그러니까 어떤 단일 변수라든가 여러 개의 변수들과 이제 연결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U1이라고 하는 게 요 X0, X1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 볼 수가 있고, 이제 뭐 경우에 따라서는 요 U1이라고 하는 이 팩터 하나에 여러 개의 변수가 이제 여기 달리고 하면서 그렇게 구성이 되는 그래프 형태를 가질 수도 있어요. 이제 그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제 팩터 그래프의 형태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요 팩터 그래프에서 이 팩터라고 하는 거의 특성을 보면은 어떤 이제 S번째 노드, 특정 노드 S번째 노드에서의 팩터가 FS라고 할 때, 요 FS는 어떻게 보면 이제 요 XS, 그러니까 X라고 하는 어떤 그 변수들의 집합의 함수로서 표현할 수 있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근데 이 함수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관측치 Z랑 그 변수 X에 대한 이제 조건부와 확률분포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팩터라고 하는 건 결국에 이제 확률분포로 표현되고 있는 어떤 함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제 그런 측면에서 출발해가지고 이제 뒤에서 BP라든가 GBP에서 팩터 그래프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그런 것들을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X라고 하는 이제 전체 변수들의 조인트 프로버빌티를 구한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이제 단순하게 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F가 팩터가 이제 조건부 확률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간단하게 이제 보면은 이 XS에 대한 이제 팩터 S 그러니까 요 모든 S
그 노드들에 대한 그 팩터를 곱한 값이, 그 함수들을 곱한 값이 조인트 프로바빌리티가 될 수 있다라는 이제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잠깐 이제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이 언급을 한 이유가 스파셜 AI에서의 많은 중요한 기술들, 예를 들면은 익스텐디드 칼만 필터라던가 아니면 번들 어저스먼트라던가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중요한 기술들이 가우시안 기반으로 풀 수가 있다라는 점을 이제 이 논문의 저자가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제 그런 이야기가 왜 나왔냐고 하면은 리스트 스퀘어 문제를 이제 최적화하는 문제 그 방법이 가우시안에서 라이클리후드를 최적화하는 문제하고 이제 유사해가지고 가우시안으로 이제 접근하는 경우가 좀 많았다라는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빌리프 프로파게이션에서도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을 가정하고 출발한 이유가 그런 부분에서인 것 같다라는 지금 생각이 들었고요. 근데 이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걸 좀 짚어보면은 요 식이 지금 앞선 식 이제 제가 여기 첨부한 이 식에서 나와 있는 이제 조인트 프로바빌리티 디스트리뷰션은 좀 이제 이거를 이제 어떤 가우시안 팩터 그래프로 옮겨본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근데 요거를 결국에 보면은 아까 이제 이 fs라고 하는 함수가 확률 분포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조인트 프로바빌리티 결과값은 가우시안에 곱실 거예요. 곱이 나올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가우시안 곱의 형태로 나오다 보니까 그 가우시안은 이제 그 익스포네셜 자승에 붙어 있는 이제 익스포네셜 지수 위에 있는 붙어 있는 식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결국에는 어떤 가장 가능성을 그냥 라이클리후드를 이제 크게 갖는 변수값을 찾는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가능성이 가장 큰 어떤 값을 변수값 찾는다라고 하면은 그 확률 분포에서 어떤 네거티브 로그 라이클리후드 값 찾는다. 그러니까 익스포네셜 가우시안에서 이제 로그 라이클리후드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네거티브 로그 라이클리후드가 가장 큰 값을 찾는 게 이제 죄송합니다. 그 값을 최소화하는 게 결국에는 그 같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찾으려고 하면은 결국에는 그 이제 가우시안이라고 하면은 잠시만요. 이걸 좀 써서 보면은 뭐 이제 익스포넨셜 해서 뭐 마이너스 2분의 1에 뭐 블라블라 뭐라고 써 있는데 결국 이제 여기다 로그를 취하면은 우리가 이제 이게 빠져나오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거가 빠져나올 어떤 식이 나오고 그리고 그러면은 이거에 대한 곱 그러니까 이 가우시안에 대한 곱은 결국에는 여기 이제 빠져나온 이 부분에 대한 합으로 이루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합으로 이루어진 것들을 그 값이 이제 최소가 나올 수 있게끔 그러니까 가장 이제 오차가 적게끔 나올 수 있는 그러니까 신뢰도가 가장 높은 값이 나올 수 있게끔 하는 게 우리 목적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정확하게 이해를 하진 못, 이게 조금 이해가 좀 부족하긴 한데, 이,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인포메이션 매트릭스라는 걸 찾아야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그 인포메이션 매트릭스는 변수하고 그 프리시전 매트릭스, 그러니까, 이 프리시전이라고 하는 게 코베리언스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고, 인버스 코베리언스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인버스 코베리언스란 변수들에 대한 어떤 메저먼트 펑션이 있을 텐데, 그 메저먼트 펑션에서 자코비안이 그 메저먼트 펑션에 자코비안이 들어가 있는 이제 형태로 이제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그 자코비안 값 자체를 여기서 이제 인포메이션 매트릭스로 정의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지금 논문에서 좀 구구절절 설명을 하고 있었고요. 이게 좀 식이 없어가지고 조금 그거에 대한 좀 표현이 글로 좀 있어서 조금 이해하기 어려우실 수는 있는데 일단 좀 그런 식으로 좀 이루어져 있다. 그러니까 그 자코비안 형태의 어떤 인포메이션 매트릭스가 있고 결론적으로는 요 이제 가우시안 분포를 기반으로 뭔가 이제 라이클리우드를 최적화한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인포메이션 매트릭스를 잘 찾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논문에서 이제 논문 저자들이 스파셜 AI에서 이를 최대한 실시간으로 풀어내려고 하는 게 결국은 이제 목적이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방법을 이제 계속 시도했던 게 이제 필드 베이스드 어프로치랑 이터레이티브 솔빙 어프로치 그러니까 BA 같은 방법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많은 분석들이 있었고 근데 그 방법 간에 이제 트레이드 오프가 뭐 있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 필터백스 같은 경우에는 일부분 그러니까 어떠한 일부분의 데이터만 가지고 뭔가 진행한 그런 이제 어프로치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고 이제 이터레이티브 솔빙 이제 BA 같은 경우는 전체 데이터에 대한 어떤 솔브를 하려고 하는
그런 홀 에스티메이션 프로블럼 문제를 푸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줄간에 뭐 이제 트레이드 오프라고 하면 데이터가 많은 데서 연산량이 많아질 수도 있고 데이터 적은 데서는 데이터 많은 거에 비해서는 최파 정확도가 좀 떨어질 수도 있고 뭐 그런 문제가 있을 수가 있겠죠. 뭐 그런 측면에서 트레이드 오프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 같은 그런 대목이었습니다. 조금 인트로가 길었는데요. 이제 인트로가 이렇게 좀 뭐, 길게 설명, 네,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그 앞장에서 많은 슬램이나 어쨌든 스페이셜 AI의 많은 기술들이 가우시안 기반이라고 하는 게 어쨌든 리니어라이제이션을 해서 뭔가 가우시안 형태로 여기서 인포메이션 매트릭스라고 하는 게 어쨌든 가우시안의 분포를 어쨌든 뭐랄까요 어떤 코스트 펑션이든 어떤 해결해야 될 언리니어한 문제를 리니어라이제이션을 했으니까 가우시안 형태가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건가요? 그래서 이제 인포메이션 매트릭스를 추정을 해야 된다 이런 흐름일까요? 네, 맞습니다. 조금 그런 부분을 제가 좀 요약해서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저도 질문 있는데 혹시 들리시나요? 네, 네, 잘 들립니다. 아, 네. 저도 이제 방금 비슷한 느낌의 질문인데 어쨌든 그 필터 베이스드 어프로치라고 하면은 가장 간단하게 EKF 슬램 같은 걸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사실 그 인포메이션 매트릭스가 결국 코베리언스 매트릭스의 인버스를 취한 매트릭스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 코베리언스 매트릭스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 자코비안으로 표현이 되고 그거는 이제 그냥 편미분 계산해가지고 나오는 매트릭스인데 제가 잘 이해가 안 가는 게 인포메이션 매트릭스를 찾는다라는 거는 결국엔 코베리언스 매트릭스를 인버스 취하면 되는 거고 코베리언스 매트릭스는 그냥 계산으로 나오는 건데 그거를 잘 찾아야 된다라는 말이 일단은 첫 번째로 잘 이해가 안 가고 두 번째는 방금 질문한 거랑 정말 비슷한 질문인데 제가 아직 그게 이해가 안 가가지고 결국에는 그래서 그 가우시안 분포랑 지금 말하고 있는 인포메이션 매트릭스랑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좀 수식을 통해서 좀 보면은 좋을 텐데, 일단 두 번째 질문 먼저 답변 드리면은, 이제 네네. 가우시안에서 이제 그 익스포넨셜 위의 항에 보면은 그 다변수 가우시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베니언스가 포함된 형태로 저희가 식이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쵸? 네, 그런 측면에서 이제 그 식이 이제 그 전개가 그렇게 되기도 하고, 거기서에 나오는 이제 그 코베리언스가 지금 어떻게 보면 조금 일맥상통한 부분인데 그 인포메이션 매트리스를 잘 찾아야 되는 게 결국에 그걸 잘 찾아서 코베리언스에 대한 그냥 코베리언스 모델링을 잘 하고 잘 모델링 된 어떤 그 이제 가우시안 분포를 통해서 우리가 요 문제 라이클리후드를 이제 최적화하는 순서로 이제 간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말이 섞이긴 했는데, 그러니까 일단 다시 첫 번째 질문으로 돌아가면은 인포메이션 매트릭스라고 하는 게 일단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 코베리언스라는 게 그러니까 그 인포메이션 매트릭스라는 게 코베리언스 그 자코비언의 인버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이제 근데 어떻게 보면은 그 코베리언스라 하는 게 그냥 그 이제 센서 측정치랑 그 센서 측정치 자체도 어떻게 보면 뭐 노이즈가 있고 뭐 그럴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조금 불확실한 요인들이 좀 발생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이제 불확실한 요인들로 인해서 만약에 코베리언스가 조금 어 분포가 이제 그 코베리언스 분포가 그 모델링이라 해야 되나? 그게 조금 어떤 불확실성이 크게끔 나오면은 결국에는 그게 인포메이션 매트릭스를 잘 구한 형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 일단 이건 제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인포메이션 매트릭스를 조금 불확실성이 낮게끔 잘 구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알아야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그게 그 목적을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혹시 좀 답변이 있으실까요? 아, 일단은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그냥 단순히 그 가우시안 분포의 마이너스 2분의 1, 뭐, 루트 2파이, 뭐, 시그마 어쩌고 하면서 이제 코베리언스가 멀티베리어블 붙으니까 그 수식 부분에 코베리언스를 계산하는 그 자리가 있으니 그거를 더 잘 계산을 해서 이 전체적으로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을 수학적으로 더 잘 계산을 해보자라는 취지에서 이제 인포메이션 매트릭스를 잘 찾아야 된다라는 걸로는 일단 이해를 했고 두 번째로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코베리언스 매트릭스는 이제 뭐 센서가 노이즈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얼마만큼 이 센서를 믿을 수 있을까 뭐 그런
매트릭스잖아요. 결국에 그 매트릭스를 해석을 하다 보면. 근데 제가 아직도 잘 네. 이해가 안 가는 게 그거는 계산이 돼서 그냥 나오는 건데 모델링 근데 이게 또 제가 방금 착각한 게 그쵸. 그 수식이 이제 정해져서 계산이 되어 있는데 사실 현실 세계에는 수많은 노이즈가 있으니까 수식적으로 우리가 모델링한 게 충분히 현실 세계를 모델링하지 못하면은 그것이 부정확한 코베리언스일 테니 실제 모델링한 것과 현실 세계에서 일어나는 그 노이즈 간의 그 실제 그 굉장히 노이즈한 그 모델링의 괴리를 줄여보도록 모델링을 해야 된다? 이런 뜻인가요? 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예, 저도 제가 조금 설명이 좀 부족할 수 있는데, 일단, 예, 말씀하신 요지가 맞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네. 네, 일단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일단 다른 질문 없으시면은 다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이제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첨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이 논문에서는 아까 이제 계속 언급하고 있는 가우시안 빌립하기를 소개하면서 이 GDP라고 하는 걸 앞서서 소개해드린 이제 팩트 그래프에 묶어가지고 이제 메시지 캐싱을 어떤 식으로 하면서 이제 원산을 이제 적용하는지 그런 방법들을 소개하고 이제 그 뒤에서는 이거를 이제 슬램이나 임플리멘트 슬램이라는 그런 이제 어프로치에 이제 적용하는 방법들도 이제 소개를 아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부분을 지금 오늘 발표에서는 좀 담지는 못할 것 같고, 오늘은 이, 빌리프 프로파게이션에 대한 이론, 그리고 GP에 대한 이론, 이 두 가지를 조금 집중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빌리프 프로파게이션을 한번 넣어볼게요. 그래서 이 식이 아까 이제 저희가 계속 봤던 식이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출발한다고 해볼게요. 우리가, 만약에 이제 어떤 추론을 한다, 이제 여기서 이 팩터의 곱으로 이루어진 거에서 뭔가 인퍼런스를 한다라고 이제 하면은, 그러니까 여기서의 말하는 인퍼런스라고 하는 거는, 요 변수 x, 다시 넘어가면은, 네, 잠시만요. 여기 봐도 될 것 같아요. 여기 요 변수 x, 이게 지금 우리가, 만약에 이제 우리가 어떤 특정 변수 x에서의 어떤 확률 분포, 이제 마지널 디스트리뷰션을 구하고 싶다라고 이제 가정을 해볼게요. 근데 그 마지널 디스트리뷰션을 구할 때, 그거를 추론하는 과정이 이제 이제 이웃해 있는 다른 이제 변수들을 입력으로 받는 팩터, 이제 그 팩터 함수들의 곱으로 이루어지는 것인데, 이제 그거에 대한 거를 이제 그 곱을 통해서 이제 이 마지노 디스트리뷰션을 어떤 식으로 잘 정의할래? 라고 하는 게 결국에 이제 목적이다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사실 이게 좀 얘기가 두루뭉술할 수가 있어요. 이거를 그래서 요 XS라고 하는 건 무엇이고 뭐 팩터는 그래서 뭐 어떻게 되는 거고 메시지 패싱 아까 계속 언급했던 거는 뭐랑 연관이 있고 그게 좀 이제 헷갈릴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차근차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팩터 그래프, 왼쪽에 있는 팩터 그래프 하나가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우리가, 일단 이거는 좀 가장 이상적인 형태로 트리 구조로 되어 있고, 루프가 이루어지진 않은 형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제, 요 x라고 하는 변수가 지금 팩터 안에 있는 변수가 되겠는데요. 요 변수 x 같은 경우에는 팩터 s랑 연결이 되어 있고, 요 팩터 s는 이제 요 라지 XS라고 하는, 그러니까 어떤 여러 개의 변수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변수들하고 연결되어 있는데, 이 말은 즉, 요 X라고 하는 변수는 여기 있는 많은 다른 변수들하고 간접적으로 FS라고 하는 팩터를 통해서 연결되어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만약에 그러면 이제 이 상태에서 이 X에 대한 마지널 디스트리뷰션이니까 프로바빌티를 이제 구한다고 하면 이 PX가 이제 여기에 있는 이제 각각의 PX들의 합이라고 지금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요 표기가 요 X를 제외한 FS하고 연결된 모든 변수 X들의 확률 분포의 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요 이제 이 스몰 X에 대한 확률 분포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요 PX 같은 경우에는 요 이제
골드 체된 X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프로덕트화로 이제 프로덕트 이제 요 fs라고 하는 함수의 곱으로 이루어지는 걸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요 팩터들 다른 팩터들이 이제 지금 다른 팩터들도 이제 이렇게 그래프하고 이제 X와 간접적으로 연결돼 있다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말씀 정정드리면은 이제 요것들이 이제 얘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고. 그래서 어 이제 이런 부분에서 이제 전체 조인트 프로버빌리티를 이제 이제 아까 아래에서 정의한 부분 일단 이 FS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그 관계를 나타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함수인데 X 그러니까 요 변수 X랑 X랑 FS를 통해 간접적으로 연결된 뭐 여러 개의 변수들을 통해서 표현되어 있는 어떤 함수다라고만 우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했을 때, 요 PX라고 하는 거, 이제 요 부분은 이제 이 각각에 대한 어떤 FS의 곱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곱으로 된 어떤 값들이 FS를 통해 이제 이렇게 뭐 메시지 패싱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전달이 된다라는 게 일반적인 흐름이고요. 그 지금 아까 저희가 P 이제 볼드 X에 대한 정의를 했으니까 이게 다시 여기로 대입이 되면은 다음과 같은 식으로 이제 정의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이게 이제 기본적인 형태다라고만 먼저 봐주시면 될 텐데 이런 식으로 이제 조합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다음으로 넘어가면 지금 보시면은 요 썸하고 프로덕트의 순서가 바뀐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제 스위칭 했을 때도 같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라고 하면서 이 썸하고 프로덕트 스위칭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게 수식적으로 전개하면 결국에 이제 뭐 같은 값이 나온다라고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스위칭이 된 거를 좀 볼 수가 있었고 그리고 근데 굳이 이 스위칭을 왜 했냐라는 부분 좀 말씀드리면은 일단은 이 왼쪽 식을 기준으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요 F라고 하는 게, F에 대한 게,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은, 그 그룹 내에 있는 어떤 모든 팩터의 곱이라고 이제 표현할 수가 있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얘네들도 결국에 팩터랑 연결돼 있을 텐데, 어떤 팩터들 연결된 거에 그 곱 형태로 좀 되어 있다라고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이제 결국에는 이제 요 fs를 전개를 하다 보면은 뭐 x랑 그 x의 이웃에 있는 다른 요 변수들로 이루어져 있는 어떤 함수다 보니까 얘는 다변수 함수가 될 거예요. 다변수 함수가 된 형태에서 이 식을 이제 결국에 뭐 프로덕트를 한번 하고 나면은 이제 프로덕트를 하고 나면 이제 이거 f를 결국에 다 곱하게 될 테니까 결국엔 여기도 다변수가 되겠죠. 그 다변수 형태의 어떤 조인트 펑션 형태가 이제 나오게 되면은 이제 그거에 대해서 또 이제 서메이션을 하게 되면은 요 자체가 조금 식이 좀 복잡해지는 어떤 문제가 있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왜 복잡하냐고 하면은 이 이제 마지막으로 서메이션 과정을 했을 때 x를 제외한 그 모든 다른 변수들이 그저 그냥 단일 변수 x에 대한 어떤 마지노 펑션 형태가 되게끔 만들어지는 이제 그 과정이 이루어질 텐데 이제 그 과정이 지금 뭔가 좀 복잡하게 이루어진 그런 문제점을 얘기할 수 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여기 다변수 함수꼴에 대한 어떤 서메이션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게 좀 복잡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조금 이 부분이 좀 와닿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썸과 프로덕트를 바꾼 부분하고 이제 보면은 여기서는 서메이션을 먼저 하다 보니까 아예 이제 하나의 이제 그 어떤 단순화된 그 뭐 단일화된 변수 하나는 어떤 단변수 함수꼴로 바꿀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뭐 x부터 모든 x에 대한 걸 이제 더한 무언가가 나오는데 어 얘는 처음부터 단변수로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곱을 수행하다 보니까 조금 간편화됐다라고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면은 이 프로덕트 과정에서 다변수 함수가 뭔가가 나오게 되고 그 다변수 함수에서 서메이션을 하다 보니까 계산 자체가 복잡해지는데 여기서는 이 fs라고 하는 다변수 자체를 처음부터 그냥 단변수 형태로 이제 바꿔주고 그 단변수 형태로 바뀐 어떤 마지막 그 합수 형태를 거기서 이제 프로덕트를 하다 보니까 조금 단순하게 이 식을 접근할 수 있어서 이런 식으로 접근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문제를 조금 더 쉽게 풀기 위해서 이런 접근이 들어갔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간이 조금 많이 지났는데 일단 계속 좀 설명드리면은 그래서 이런 이제 이론을 바탕으로 메시지 패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시지 패싱이라고 하는 거는
뭐 팩터에서 베리어블로 전달하는 것, 베리어블에서 팩터로 전달하는 것 이렇게 뭐 두 가지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이 팩터 fs s번째 노드에 있는 팩터로부터 x로 전달하는 그 f to x 메시지 패싱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뮤라고 이제 메시지 패싱하는 함수를 뮤라고 했을 때 그 뮤 자체를 요 아까 이제 정했던 그 fs 전체의 합이라고 이제 정의할 수 있다고 하고 있어요. 이제 요 합이라고 이제 정의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이제 여기 하나에 이제 뭐 fs가 다시 돌아가면은 여기 fs들이 이렇게 하나하나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여기에는 결국에는 요 fs들 하나하나를 더한 어떤 그게 응집된 무언가가 이제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응집된 무언가가 이제 fs에 모여서 x로 전달이 된다. 라는 형태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될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걸 기반으로 앞서서 우리가 식 이렇게 정리를 했잖아요. 그 마지널 디스트리뷰션, 이제 스몰 x에 대한 마지널 디스트리뷰션이 지금 왼쪽과 같이 정리되어 있을 때, 우린 지금 이 부분이 메시지 패싱이라는 걸 알 수가 있으니까 결국에는 이제 이 마지널 디스트리뷰션 자체는 f에서 x로 전달하는 그 메시지 패싱들의 곱이다라고 이제 정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조금 더 자세히 풀면은 이제 이 메시지 패싱하는 이 함수 자체가 이제 fs의 합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고 있는데, 이제 요게 요걸 이제 또 이제 그림으로 나타내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지금 정리가 되어 있는데, 이제 우리가 지금 본 부분이 이제 이 부분인 거죠. 이 부분을 받기 위해서는 이제 요 앞에 있는 부분을 또 받아야 되는 거고, 요거는 이제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요 일단 fs라는 함수는 이제 굳이 이걸 전개를 하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요게 이제 어떤 팩터 s, 그러니까 팩터 s라고 하는 게 지금 이제 x부터 여기 x1부터 뭐 xm까지 있는 어떤 다변수들이 있다고 했을 때 그 다변수들로 이루어져 있는 어떤 fs라고 하는 함수가 있고, 그거랑 gm이라고 하는 함수의 곱으로 이루어졌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요게 좀 뭐 f 나오고 g 나오고 해서 조금 복잡할 수 있는데, 요 g라고 하는 거는 어 이제 요 xm, 그러니까 이제 f라고 하는 거는 이제 얘를 기준으로 봤겠지만, 이제 g라고 하는 건 이제 요 xm을 기준으로 볼 거예요. 이제 뒤에서 또 이제 보이겠지만, 어, 이제 네, 이건 좀 누락되는데, 이제 뒤에서 이제 뭐 또 이어지겠지만, 요 XSM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뭐 여기서의 서브셋들의 어떤 이제 뭐 XM하고 또 뭐 F 뭔가 또 이어져 있고, 거기서 또 이제 또 이어져 있는 어떤 이제 패싱 이제 인풋을 받을 어떤 또 베리어블들이 있겠죠. 이제 그것들하고 이어져 있는 형태의 어떤 이제 그런 구조들이 이제 계속 쭉쭉 이어질 테고요. 그래서 요 구조를 말씀드린 게 그 이제 앞단에 있는 그 XSM이라고 하는 그 집합들하고 이 XM하고 이것들로 이루어져 있는 어떤 함수를 지금 GM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라고 우선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것들의 전체 곱과 그리고 이제 FS라고 하는 팩터의 곱으로 이루어진 게 요 FS라고 지금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이제 식 자체가 조금 복잡하게 나와 있는데, 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정리가 되어 있고요. 요걸 좀 그래서 한 번 더 파고 들어갔을 때, 죄송합니다. 땡큐가 나오는데. 네, 너무 좀, 제가 엔드키를 눌러가지고 좀 실수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다시 이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은, 이거는 이제 이 두 가지 식을 바탕으로 이렇게 전개를 한 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게 지금 왜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됐냐라고 할 때, 어, 일단 지금 저희가 요 메시지 패싱 함수가 지금 이런 식으로 이제 fs랑 스몰 fs랑 gm의 곱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걸 우리가 지금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다시 여기다 대입을 하면은, 그러면 지금 이제 이런 걸로 10번 꼴로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10번 꼴로 이제 지금 어 함수가 이루어진 걸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근데 요것도 이제 정리를 하면은 이제 11번처럼 이렇게 정리가 되고, 이게 좀 이제 전개한 순서가 이렇게 쭉쭉 전개되면서 결국에는 식이 이렇게 이루어진다라는 거 좀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요 메시지 패싱하는 이제 FS에서 X로 메시지 패싱하는 게 이제 FS라고 하는 이제 팩터, 그러니까 이 팩터가 X부터 X1, X랑 X1부터 Xm까지로 이루어져 있는
가변수 함수인 어떤 fs들의 그 이제 그 전체 합, 그러니까 요게 뭐 x1부터 xm까지 있는 어떤 그 전체 합하고 이 부분에 대한 곱이 되는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한 곱은 그러니까 이 GM이라고 하는 부분, 그러니까 이제 이 XM이랑 XSM이라고 돼 있는 부분,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이제 여기 X1부터 XM까지 있다라고 하면은 이 GM이라고 하는 것도 뭐 G1, G2, G3, GM까지 이제 여러 개가 있겠죠. 이 XS라고 하는 것도 XS1, XS2 이렇게 하면서 여러 가지로 이제 XSM까지 여러 개의 어떤 집합들이 있을 거예요. 그 포인트, 그러니까 변수 집합들이. 있을 텐데 이제 그것들을 이제 정리해 놓은 식이 요 13번처럼 정리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좀 이제 수식이 많아가지고 좀 하나하나씩 좀 정리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요걸 통해서 이제 그 다음 타입의 어떤 이제 다음 타입의 메시지를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앞서서는 우리가 이제 fs, 그러니까 팩터 fs로부터 fs에서 변수 x로 전달하는 메시지 패싱을 정의를 했는데, 이번에는 요 xm, 그러니까 xm이라고 하는 변수에서 fs로 전달하는 그런 이제 메시지 패싱 방법을 좀 이제 설명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다시 그림으로 넘어가면은 이제 요 GM을 좀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이제 요 그림을 토대로 봤을 때, 이제 이 fs가, 요건 좀 정정할게요. 요 fs라고 하는 거는 이제 요 변수 x랑 요게 이제 아마 xs에 해당되는 것 같은데, 아무튼 그거에 대한 함수로 이루어지는 어떤 fs라고 보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것들의 지금 이제 요 fs2x는 좀 f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었고, 그러면 이제 반대로 요 이제 XM2FS는 요 GM들의 합이다라고 지금 초기에는 정의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요게가 그림을 통해서 다시 보면은, 그러니까 지금 요 XM 요게야 XM이라고 하면 이제 여기서 여기로 메시지 패싱을 하게 될 텐데, 이제 여기는 이제 결국에 하나하나 이제 G라는 함수들이 이제 하나씩 다 있을 텐데, 결국에는 이제 요 MK의 G라는 함수들의 합이 여기로 다 전달돼야지 그 메시지가 여기에 이제 모이겠죠. 이제 그런 형태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제 XM2FS도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사실 여기 좀 시간이 조금 아직 많이 지났는데 오늘 죄송하지만 좀 시간이 조금 오버될 것 같아서 미리 양해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좀 설명드리면, 일단 지금 이제 뮤 fs2x라는 게 이렇게 지금 정의된 걸 볼 수가 있는데, 보시다시피 지금 아까 정의했던 식대로 요 부분이 지금 이제 메시지 패싱 부분이라는 걸 우리가 지금 확인을 했어요. 이제 그 메시지 패싱이라는 걸 확인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됐는데, 근데 이제 이 식의 구조를 보면 알 수가 있는 게, 어, 이제 팩터 투 베리어블을 하기 위해서는 베리어블 투 팩터의 메시지 패싱의 값이 결국에 요구된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물리고 물려가지고, 그렇게 결국에는 아까 다시 이제 처음으로 돌아가면은 x에서도 그냥 뭐 xm이라고 해도 결국에는 또 뒤에 이제 팩터가 물리고 또 변수가 물리고 하다 보니까 이 xm 앞에도 뭐 이제 팩터 투 베리어블이 또 이제 물리게 되겠고, 그게 계속 재기적으로 이제 물려있는 형태로 메시지 패싱이 이루어진다라고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식에서 보여주고자 하는 거는 메시지 패싱, 그러니까 팩터 투 베리어블 메시지 패싱과 베리어블 투 팩터 메시지 패싱이 서로 재기적으로 물고 물리면서 이제 메시지 패싱이 이루어진다라는 걸 설명하고자 이런 식으로 지금 식이 전개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자 이렇게 지금 식을 전개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좀 다시 보면은 이제 이 부분에 지금 이제 집중을 한 게 좀 이 그림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이 부분을 집중해가지고 보면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게 이제 이제 뮤라고 하는 이제 뮤 x2f는 이제 이렇게 정의가 되었고, 이제 g라고 하는 함수도 이렇게 정의된 걸 이제 알 수가 있는데, 여기 이렇게 정의될 수 있다라고 한번 제가 이제 전제를 깔아볼게요. 요 fl이라고 하는 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f 말고 이제 또 이제 뭐 l이라고 하는 또 이제 인덱싱이 들어가게 되는데, 그 l이라고 하는 인덱싱에 해당하는 어떤 f 함수라고 가정하고, 그러면 이제 그 f들도 결국에 이제 이 팩터들도 결국에 이제 라지 f라고 하는 함수를 또 갖게 되겠죠. 그럼 이제 그 라지 f라는 함수를 갖는 상태에서 요 gm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에는 이제 그 f의 곱들로 이루어지는 형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통해서 이제 물리고 물리는 형태가 될 수 있다라는 거 볼 수가 있고, 이제 이 GM이 다시 여기 들어가가지고 이제 XM에서 FS로 넘어가는 이 메시지 패싱 함수가 이제 다음과 같이 이 부분과 같이 이제 정의가 될 수 있다라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분도 이제 또 다시 아까의 그 썸 프로덕트 스위칭을 거쳐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순서가 바뀌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이제 순서가 바뀐 상태에서 보면은 이제 이 부분도 결국에는 이제 이런 식으로 메시지 패싱 함수 형태로 이제 바꿀 수 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지금 메시지 패싱이 지금 물려 있고, 이제 메시지 패싱이 물려 있고, 이제 그 뒤에도 메시지 패싱이 물려 있고, 이런 식으로 재기적으로 지금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를 이렇게 수식을 통해서 지금 증명을 하고 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이제 X의 마지막 디스트리뷰션 자체는 FS가 S번째 노드에 있는 팩터로부터 X로 전달하는 어떤 메시지들의 곱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팩터 투 베리어블은 이제 다음과 같이 정의, 그리고 베리어블 투 팩터도 이제 다음과 같이 정의. 서로 물리고 물리는 관계로 메시지 패싱을 지금 전달하고 있다라는 거를 지금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재기적으로 동작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었고요. 그러면 이제 이게 결국에 트리 형태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고 했으니까, 결국에는 어떤 하나의 이제 리프 노드를 갖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 X가 루트 노드라고 하면은 그 끝에는 어떤 리프 노드가 있을 거예요. 그럼 리프 노드는 어떻게 초기화하냐라고 했을 때, 여기서 이제 간단하게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먼저, 이제 X2F라고 하는 이제 리프 노드 부분에 이제 첫 번째 리프에 있는 어떤 이제 리프 베리어블이 리플 베리어블에서 리플 팩터로 전달하는 그 메시지 패싱의 결과는 1이다 라고서 초기화를 하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제 그 F2X를 하는, 그러니까 팩터 투 베리어블로 메시지 패싱하는 그 패싱 결과 값은 FX다 라고 정리를 할 수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값들을 통해서 이제 메시지를 타고 타면서 어떤 이제 값들을 전달을 받고, 최종적으로 루트 노드에 전달된 값은 이제 모든 정보를 담고 있겠죠, 결국에는. 그래서 이 루트 노드를 fully informed final marginal distribution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리프 노드로부터 모든 정보들을 받아와서 그 정보들을 모두 가지고 있는 게 이제 루트 노드가 되겠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구조는 지금 루프가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다 이야기를 했을 때, 그렇다면 이제 이런 걸 왜 설명했고 빌리프 프로파게이션이 대체 뭔데? 라고 했을 때, 빌리프 프로파게이션이라고 하는 거는 이러한 이제 그래프 내에 있는 모든 변수로부터 효율적으로 이제 마지나 디스트리뷰션을 정의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 마지나 디스트리뷰션을 어떻게 정의할까라고 했을 때, 이런 식으로 이제 메시지 패싱 방법을 통해 가지고, 이제 마지막 디스트리뷰션을 정의를 하고, 그걸 통해서 이제 그 베리어블이 뭐 어떠한 이제 정보 이제 메시지를 통해서 받고 있는지, 그런 거를 이제 정의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빌 프로파게이션의 기본적인 이론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팩터 그래프로 옮기면은 일반적인 팩터 그래프가 루프를 갖추고 있는 형태가 결국엔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제 꼭 트리 형태가 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이거를 풀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 그래프 클릭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트릭을 활용하는 건데요. 클릭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이런 전체적인 그래프가 있을 때 이런 서브 그래프로 좀 나눠가지고 이제 어떤 트리 형태의 구조를 가질 수 있는 서브 그래프로 나눠서 우리가 접근하는 방법이 이제 그래프 클릭이라고 하는 방법이라고 하는데요. 근데 이 방법의 단점은 뭐 이제 트리 형태로 접근할 수 있는 장점은 있지만, 노드수가 너무 늘어나가지고 이런 이제 너무 늘어나는 문제 때문에 이제 계산량이 확 증가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두 번째로 제한되고 있는 게 루피 빌리프 프로파게이션. 그러니까 이제 그냥 루프한 형태에서 이게 지금 트리라고 생각하고서 끝없는 트리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계속 그냥 빌리프 프로파게이션을 이제 동작을 시키는데, 우리가 원하는 수렴값에 도달할 때까지 계속 이터레이션을 반복하면서 그런 식으로 이제 빌리프 프로파게이션에서 메시지 패치하면서 값을 얻는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일반적인 배에서 아마 좀 쉽지는 않은 문제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이제 조금 효율적으로 이제 조금 쉽게 접근하려고 하는 게 바로 이제 가우시안 빌리프 프로파게이션이 되겠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좀 뒷부분까지 좀 수식적인 내용을 기반으로 설명하다 보니까 좀 내용이 좀 장황해졌는데, 그래서 좀 늦어진 점 죄송하다고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일단 그러면 이제 GBP에 대한 내용을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서는 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그 모든 확률분포가 가우시안이고, 그리고 팩터랑 배력을 둘 간의 관계가 선형이라고 가질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랬을 때 가우시안 빌립 프로파게이션을 적용할 수 있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인퍼런스 문제가 이제 여러 변수들에 대한 다변수 가우시안 분포로 이제 해석될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조금 저도 좀 두루뭉술하긴 했는데, 그래서 어떤 이제 다변수 가우시안 분포 형태로 이제 식을 만들어가지고 어떤 이제 최적의 값을 찾아 나가는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자, 그러니까 마지널 디스트리뷰션을 찾아 나가자라는 의미에서 아마 이런 이야기를 어썸션으로 이제 얘기했는지 좀 그렇게 좀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과정을 이제 하나하나씩 좀 살펴보면은 먼저 이제 팩터에 대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팩터에 대해서 정의할 때, 요 FS라고 하는 팩터는 이제 아래에 나와 있는 식처럼, 이제 가우시안 분포를 따른다고 했을 때는 아래에 나와 있는 식처럼 정의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일단은 어떤 이제 메저먼트를 이제 로봇이 어떤 센서를 가지고 이제 메저먼트를 하는 형태라고 이제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메저먼트 값이 이제 어떤 GT 값하고 다르게 들어왔을 때의 그 가우시안 팩터를 과 같이 이제 정의한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요. 여기서 이제 이 식을 하나씩 보면은 요 Z가 실제로 관측된 이제 센서의 메저먼트 값이 될 수가 있고, 요 H라고 하는 건 어떤 이 함수인데요. 요 함수가 이제 이 변수가 어떤 이제 이 메저먼트 값하고 이제 갖는 관계성, 그거를 조금 이제 표현할 수 있는 어떤 함수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함수를 통해서 이 XS가 입력으로 들어갔을 때 관계성이라고 하니까 제가 이해한 바로는 이제 이 HS를 통해서 이러한 유사한 값이 요 S가 입력으로 들어가면은 이런 유사한 메저먼트 값이 나올 거야라는 아마 그런 내용이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봤을 때 요 HS가 좀 필요하게 되고요. 이제 그 HS가 이제 첫 번째 주로 나와 있죠. 그래서 로컬 스테이트 베리어블이 메저먼트 얼마나 의존성을 갖는지 함수화하는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 이제 보통 이제 코베리언스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그리고 이후에 지금 시메트릭 프리시전 매트릭스라고 여기서는 이제 명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식이 구성되어 있는 요게 이제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에 대한 그런 이제 식을 지금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조금 뭐 이제 뭐 평균이나 뭐 그런 형태로 되어 있지 않고 이렇게 메저먼트 값이랑 어떤 함수 형태로 되어 있는 게 좀 인기사항이라고 볼 수가 있고, 네, 그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요 함수로 넘어가면은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이제 팩터를 이렇게 정의했을 때 이 팩터에서 필요한 요소는 요 이제 메저먼트 센서 관측 값이고, 그리고 이 코베리언스 값, 그리고 요 함수, 이게 로컬 스테이트 베리어블이 메저먼트 얼마나 의존성을 갖는지를 이제 함수화한 요 함수를 정의하는 게 이제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일단 요 세 가지가 필요하다라는 점을 먼저 기억을 해주시고 이 정의를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요 K라고 하는 건 스케일 팩터인데, 요거는 뭐 별도로 이제 계산해가지고 우리가 얻어야 된다라기보다는 어떤 뭐 이제 뭐 튜닝하면서 쓰는 뭐 하이퍼 파라미터 같은 느낌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테이트를 표현하는 쪽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데요. 이제 스테이트를 이제 표현했을 때, 이제 요거 이제 먼저 그냥 요 어떤 특정 변수 노드 XM이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제 요 XM에 대해서 어떤 스테이트 스페이스가 있고, 그 스페이스에서 가우시안 분포, 이 프로바빌리티를 이제 계산한다고 했을 때, 그거는 이제 다음과 같이 정의를 할 수 있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뭐 일반적인 형태예요. 그러니까 input XM이 들어오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평균 뺀 거, 그리고 그거 이제 트랜스포즈 한 거랑 이제 이 부분 들어가고, 이 부분은 이제 코베리언스에 해당되는 그런 부분인데요. 그래서 일단 진짜 알고 계시는 그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 형태로 이렇게 수식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여기도 이제 똑같이 스케일 팩터가 들어갔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저도 이제 그리고 이제 이거는 좀 정확하게 이해는 못했는데, 인포메이션 폼 형태로 이거를 바꾸면은 이제 다음과 같이 볼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인포메이션 부분이 좀 바뀐 걸 볼 수가 있는데,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정의돼 있던 그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이 이렇게 뭐 X 트랜스포즈, 그리고 코베리언스 곱하기 이제 X,
플러스 인포메이션 벡터라고 하거든요, 이거를. 요 인포메이션 벡터랑 X로 이루어진 형태로 이렇게 바꿀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아마 이게 수식을 뭐 결국에 전개한 꼴이지 않을까 싶은데, 요거를 이제 요 부분 하나를 이제 인포메이션 벡터로 정의를 했다고 하고 있어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이렇게 전개했을 때 이렇게 똑같이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어, 아무튼 간에 이제 요 인포메이션 벡터, 그러니까 요 부분을 이제 인포메이션 벡터라고 정의를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코베리언스와 민값, 이 둘 간의 곱으로 이루어진 게 인포메이션 벡터다라고 이제 스테이트 표현에 대해서 지금 정의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의를 했는데, 뭐 이건 이제 간단한 참고사항이지만 이렇게 정의했을 때가 위에 나온 식보다는 이제 뭐 분포를 이제 곱셈하는 연산이라든가 그런 거에 좀 더 편하다 보니까 인포메이션 폼을 사용하는 거로 좀 접근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뭐 이제 비선형성을 가질 수도 있다 보니까 이 전반적으로 이제 요 팩터를 선형화하는 과정을 이제 거치게 됩니다. 앞서서 저희가 이제 이 팩터라고 하는 걸 이렇게 위에 나와 있는 식처럼 정의를 했는데요. 그래서 이게 어떤 뭐 일반적인 논리니어 팩터 이제 가정을 하면은 이거를 이제 로컬 리니어 버전으로 우리가 만들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하고 들어가면은 이제 이 왼쪽에 있는 세 개의 식은 앞서서 정의한 식이에요. 요거 혹시나 해서 이게 K고 K2라고 하는 그냥 또 하나의 스케일링 팩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다른 스케일링 팩터고요. 네. 그런 상태에서 이제 그 가우시안 분포랑 그거의 인포메이션 형태 그리고 인포메이션 벡터가 이렇게 정했다고 했을 때 이제 이 값들을 이제 요 정보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팩터를 리니어라이즈 하는 방법을 이제 접근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여기로 들어가면은 이제 얘랑 똑같은 형태로 만들고 싶은 거요. 이제 그래서 fs, xs를 표현을 하면은 뭐 이렇게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얘랑 똑같은 형태로 가면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이제 이걸 다시 또 인포메이션 폼으로 바꾸면은 이것과 같은 형태로 이제 나온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도 어떻게 보면 그냥 지금 요 XM, 뮤M에 이제 XS, 뮤S 뭐 이런 걸 다 대입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네, 이제 그랬을 때 이제 요 인포메이션 벡터가 이 코베리언스와 여기서 이 뮤의 곱으로 이루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정의를 했을 때 넘어가면은 그리고 이제 이걸 통해서 그럼 우리가 이제 요 인포메이션 벡터랑 어 이제 지금 정정하겠습니다. 요게 지금 코베리언스보다는 인버스 코베리언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인버스 코베리언스, 지금 이 논문에서 프리시전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지금 프리시전 값을 하고, 그러니까 결국 이 프리시전 값하고 이 평균값, 인포메이션 벡터 간의 관계를 이제 다음과 같이 정의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걸 이제 먼저 짚고 넘어갔고요. 그럼 그런 상태에서 지금 이 식을 지금 다시 위에다 제가 표기를 하였고요. 이 상태에서 그러면 이제 아까 우리가 처음에 정의했던 이 팩터하고 이제 어떻게 연결을 할래? 라는 쪽으로 이제 넘어가게 됩니다. 일단 먼저 요 위에 있는 식 부분, 이제 이 지수 위에 있는 부분을 ES라고 하는 어떤 에너지 펑션 형태로 지금 에너지 펑션이라고 좀 정의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에너지 펑션이 지금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되고 있는 거 볼 수가 있고요. 근데 이 에너지 펑션, 일단 지금 핵심은, 이 부분이 비선형 형태가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 때문에 결국에는 이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 이 팩터 자체가, 비선형성을 가질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 그렇다라는 거는 결국에 이 부분에 있는 어떤 값들을 선형화하면은 우리가 이제 선형화 접근이 가능할 수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떤 걸 선형화할래? 라고 했을 때, 요 함수. 그러니까 이 z라고 하는 값은 어떻게 보면 이제 정해진 값인 거죠. 정해진 값이고, 이 코베리언스도, 이 프리시전도 결국엔 어떤 정해진 어떤 매트릭스가 볼 수가 있을 텐데, 여기 있는 이 HS라고 하는 함수 때문에 어떻게 보면 비선형성을 가질 수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요 HS를 근사하는, 이제 선형으로 근사하는 방법을 이제 접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접근할 때 x0라고 하는 우리가 어떤 알고 있는 값을
값을, 그러니까 이 알고 있는 값은 XS 주변에 있는 어떤 알고 있는 값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여기서 이제 이제 테일러 근사를 1차 테일러 시리즈를 이용해서 근사를 적용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HSX, 그러니까 XS를 입력으로 갖는 HS 함수를 다음과 같이 근사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HS, 이제 X0라고 하는 잘 알고 있는 어떤 값이 들어간 HS 함수, 그리고 자코비안 값을 곱한 XS-X0 형태로 이제 이루어진 그런 형태의 근사를 우리가 얻을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근사를 하게 되면은 이제 근사한 이 HS랑 앞서서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이제 에너지 펑션 이거를 토대로 이제 그러면 이제 이 HS를 이제 대입을 해가지고 전개를 하는 거예요. 전개를 하고 나면 이제 최종적으로 요 부분처럼 이렇게 식이 연결될 텐데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X0는 아는 값이라고 가정을 하면은 어 이제 HS를 통해서 나오는 어떤 그러니까 X0를 통해서 나오는 HS 값은 알려진 값이라고 이제, 그러니까 어떤 노 배류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제 HS, X0 요 부분은 상수로 취급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 이 첫 번째 텀은 상수로 간주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상수로 간주를 하게 되고, 그리고 두 번째 텀과 세 번째 텀을 봤을 때, 요게 지금 이제 트랜스포즈 되어 있는 것만 이제 다시 이제 보면은 이제 요 부분하고 요 부분, 이제 요 부분하고 요 부분, 결국 이제 같은 꼴로 되어 있는 거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뭐 트랜스포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프리시전 매트리스와 시메트릭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에서 아마 요 부분들이 이제 2번 텀과 3번 텀이 결국에는 같은 값이다라고 지금 정의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정의를 내렸고 지금 상수랑 같은 값들이 있다라는 측면에서 여기 오른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상수 K3 그리고 마이너스 이게 2번 텀과 3번 텀을 합친 텀 그리고 4번 텀 이런 식으로 이제 함수를 이제 이 에너지 펑션을 정리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또 한 번 정리를 하면은 또뭐 순서를 바꿔가지고 이런 식으로 또 정리가 된 걸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아까 이제 계속 아까부터 나왔던 요 이제 요 슬래시가 붙어 있는 요 이제 프리시전 매트리스는 뭐냐라고 했을 때는 이제 원래의 프리시전 매트리스의 자코비안의 트랜스포즈랑 자코비안 곱해준 결과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프리시전에 대한 정의가 지금 앞에서 설명 못 드려가지고 한번 다시 짚었고요. 그래서 요거를 알고서 이제 이 식을 전개한 식을 좀 더 이제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식을 좀 더 나가서 전개했을 때 에너지 펑션이 이제 다음과 같이 이제 쭉 31번 식과 같이 전개가 될 수 있다라는 걸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마 좀 요 식을 풀었을 때의 그 결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도 봤을 때 보시면은 여기서 보셨을 때도 그 이제 X0를 포함하고 있는 부분들 이제 요 2번 텀, 3번 텀, 4번 텀 요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요 부분들도 상수 취급이 될 수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부분도 사실 뭐 어떻게 보면 상수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 그래서 네, 이 부분이 이제 좀 전개된 게 아니라 이렇게 뒤로 넘어와 있는데요. 일단 그래서 상수가 되지 않은 부분들이 이제 여기 첫 1번 텀 남아 있고 네, 아까 좀 이제 정정하면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상수가 될 수 없다라기보다는 이제 상수에다가 변수를 곱했기 때문에 이것도 어떻게 보면 변수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도 결국에는 그 트랜스포즈 관계를 통해서 시메트릭한 그런 구조를 갖고 있으니까 이제 결국엔 또 같은 값이 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좀 합쳐진 거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여기에 해당된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나머지 값들은 이제 상수로 취급이 될 수 있어가지고 상수 처리해서 이제 그 상수 처리된 거랑 K3랑 더해서 이제 K4라는 새로운 상수 형태로 만들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좀 복잡한 계속 식 전개 과정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거를 봤을 때 결국에 이제 이 식을 정리하면은 뭐 이런 에너지 펑션 이런 걸로 나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보시면은 요 이제 그 인포메이션 벡터 형태로 아예 묶어버린 거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인포메이션 벡터가 이제 결국에 이제 요 부분들을 다 묶어놓으면은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될 수 있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일단 얘는 어떤 이제 스칼라카 팩터라고 가정하고 일단 제외를 하고 보면은 이제 요식을 바탕으로 인포메이션 벡터가 이렇게 정의될 수 있고
인포메이션 벡터의 이건 트랜스포즈죠. 그래서 이걸 다시 이제 트랜스포즈 해가지고 인포메이션 벡터를 얻는다라고 하면은 여기 있는 부분, 이 부분처럼 이렇게 결국엔 정리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처럼 정리가 된 거 우리가 볼 수가 있고, 앞선 부분에서 이제 요 프리시전 매트릭스가 이렇게 정리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이제 인포메이션 벡터랑 프리시전 매트릭스 두 개를 알 수가 있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왜 지금까지 설명을 드렸냐면은 이제 가우시안에서 이제 이 가우시안에서 설명하면서 중요한 게 뭐 앞서 팩터 정의하면서 필요한 요소가 이제 요 메저먼트랑 함수랑 요 코베리어스, 그러니까 프리시전 매트릭스라고 했었는데, 근데 결국에는 이제 이거를 다시 인포메이션 폼으로 정리하다 보면 이제 인포메이션 벡터 값이 중요하게 이제 요거를 잘 알아야 된다라는 걸로 이제 해석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요 인포메이션 벡터, 프리시전 매트릭스 이거를 이제 잘 알아야지 우리가 요걸 이제 해서 접근하고 어떤 메시지 패싱에 대한 걸 얘기를 했을 때 이 부분을 이제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선형 근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이제 좀 긴 수식 과정을 좀 말씀드렸는데 이거를 토대로 이제 베리어블 로드에서의 메시지 패싱을 한번 설명드리면은 이제 앞서서 제가 베리어블 로드에서의 메시지 패싱이 이렇게 돼 있다라고 이제 수식을 이제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이제 팩터 투 베리어블이라고 하는 이 메시지 패싱의 전체들이 이제 곱으로 되어 있는 게 이 부분인데 이렇게 돼 있을 때 이제 이 부분이 지금 가우시안이라고 가정을 하면은 결국에는 이제 곱으로 이제 그거를 이제 곱으로 이루어져 있는 그 익스포넨셜 보면은 이제 이제 인포메이션 벡터랑 그 프리시전 매트릭스는 그 익스포넨셜의 제곱승에 좀 붙어 있다 보니까 그 자석에 붙어 있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얘네들이 시그마 형태로 이제 더하는 형태의 결과가 나오는 부분이다라고 이제 식이 정리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요 메시지 패싱, 그러니까 베리어블 로드에서 메시지 패싱은 좀 간단하게 여기서의 메시지 패싱에서의 요 이제 그 인포메이션 벡터랑 프리시전 매트릭스는 다음과 같이 정의를 하면 된다. 그러니까 이제 뭐 MS라고 하면은 이제 n번째 노드의 그 X 베리어블 그리고 거기서 S번째 노드에 있는 팩터로 전달하는 그 이제 그 메시지 패칭에서의 인포메이션 벡터가 되겠죠. 그거에서의 프리시전 매트리스가 되겠고 그랬을 때는 이제 M에서 L로 전달했을 때 그러니까 어, 그거에 대한 안 된 것 같아요. 이제 L에서 M인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이제 모든 인포메이션 벡터의 합 그리고 얘는 모든 프리시전 매트리스의 합이다라고 이제 쉽게 정의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건 이제 가우시안 식을 따르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시그마로 정의할 수 있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팩터 부분 같은 경우에 조금 복잡하게 정의를 하고 있어요. 팩터는 좀 복잡하게 나온 이유가 이런 식으로 이제 뭐 FS 나오고 이렇게 좀 식이 좀 복잡해서 그런 것 같은데 일단은 요 팩터 하나가 여러 개의 어떤 베리어블 로드와 이제 연관돼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볼게요. 왜냐면은 이제 팩터 하나에는 여러 개의 변수로부터 인커밍 메시지들이 계속 들어오겠죠. 그거를 통해서 어떤 메시지 내용을 이제 어그리게이트 해가지고 하나의 메시지를 이제 그 변수 X로 전달하는 게 무덕이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FS는 여러 개의 변수를 고려를 해야 돼요. 그렇다라는 걸 좀 먼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여러 개의 변수를 고려해야 되는 상황에서 이제 그거에 대한 이제 인포메이션 벡터랑 그 프리시전 매트릭스는 이제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세 개라고 좀 가정을 해볼게요. 세 개라고 가정했으면 이렇게 정의가 될 수 있고, 지금 요거는 이제 어썸션인데, 일종의 어썸션인데, 그러니까 1번, 2번은 홈퍼로부터 인커밍 되는 이제 인커밍 되는 쪽으로 연결되어 있는 이제 그러한 이제 베리어블들이고, 이제 3번은 팩터가 이제 아웃풋으로 전달을 해줘야 되는 그런 노드 쪽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은 이제 팩터는 1번, 2번으로부터 메시지를 받아서 3번으로 전달한다. 이런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구조일 때,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이 인포메이션 벡터랑
코베리언스, 그 프리시전 매트릭스를 단변수 형태로 어떻게 정리할래? 지금 형태는 다변수로 되어 있다 보니까 우리가 마지막 디스트리뷰션을 구하기 위해서는 단변수 형태를 정리해야 되거든요. 그거에 대한 게 이제 여기서 이제 논문에서 참고한 게 그 exactly sparse state filter라고 하는 논문이 있어요. 이제 거기서 쓰는 방법을 좀 차용한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저도 좀 그거는 좀 담지는 못했고요. 그래서 일단은 그거는 이제 어떤 식으로 접근하고 있는지 봤을 때 일단 거기서도 일단은 인포메이션 벡터랑 이 프리시전 매트리스가 이렇게 있다고 지금 정의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다변수가 두 개인 거죠. 알파랑 베타에 대한 이제 다변수라고 이제 가정을 했을 때 근데 여기서 우리는 이거를 단변수, 이제 알파에 대한 단변수로서 표현을 하고 싶어. 라고 지금 문제를 이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럴 때 지금 수식 전개 과정은 아마 논문에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거를 이제 정리한 게 이 부분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식을 전개해가지고, 이제 이 값들을 통해서 이제 계산을 하면은 우리는 이제 알파라고 하는 단변수를 기반으로 한 어떤 인포메이션 벡터랑 프리시전 매트릭스를 구할 수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 이론을 여기서 지금 적용을 하고 있는데 요 이론을 이제 이 논문에서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 부분 이제 그 메시지 이제 입력받고 출력하는 쪽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M1과 M2로부터 메시지를 입력을 받는데 M3 출력되는 M3에 대한 어떤 함수로 표현을 하고 싶다라는 게 목적인 거예요. 이제 그런 목적을 갖고 있을 때 그거를 이제 어떻게 표현하냐고 하면은 이제 지금 요 M3가 알파고 나머지가 베타라고 좀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M1, M2를 곱한 게 지금 베타로 지금 연결이 돼가지고 이런 식으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 M1, M2 묶여 있는 부분들, 뭐 M1만 있는 부분들도 있는데 그래서 그 부분들을 지금 이제 이거에 대해서는 논문에서 자세한 전개 과정이 나오는데 그래서 일단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어 여기서 나오는 이론을 토대로 우리가 이제 이 다변수로 되어 있는 인포메이션 벡터랑 프리시전 매트리스도 충분히 단변수 형태로 바꿔가지고 팩터 노드에 대해서 메시지 패싱을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걸 얘기를 하고자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를 전개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좀 내용이 좀 많이 길었는데 일단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이 이 빅 프로파게이션에서 그 이제 분포가 가우시안이라 가정을 했을 때 그럼 이제 거기서 이제 메시지 패싱은 뭐 전달했을 때 어떤 것들이 좀 핵심으로 작용을 해야 되는지 아예 어떤 것들이 핵심으로 필요한지 그런 것들을 좀 짚고 그 값들은 어떻게 얻어낼래 하는 전개 과정들을 설명드렸다 봐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설명은 여기까지인데 그 뒤에서 어플리케이션이라던가 그런 좀 이그젬플들에 대한 설명은 제가 이제 시간을 내서 따로 이제 녹화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지금까지 말씀드린 부분에서 질문 있으실까요? 네, 저 질문 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그러면 이게 빌리프 프로페게이션이라는 건 원래 있던 개념인데 이 네. 논문에서 가우시안 빌리프 프로퍼게이션을 처음으로 이제 개발을 하게 된 건가요? 그거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못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가우시안 빌리프 프로파게이션을 좀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이전부터 있던 방법을 좀 더 상세하게 설명해 주신 건데 아니면은 이 앤드류 데이비슨 교수님이 뭐 GBP라고 하는 방법을 여기서 직접 이렇게 제안을 하신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혹시 요거는 형기님 답변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도 지금 딱 여기 정확하게 정답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왜냐면 제가 옆에 지금 논문 띄워놓고 지금 읽으면서 같이 보고 있었거든요. 이 인트로덕션에 GBP는 새로운 방법도 아니고 슬램에서 사용된 적이 없던 방법도 아니라고. 그러니까 이미 있는 거기는 한데, 근데 그거가 이제 스페이셜 AI라고 하는 이 기법이랑 좀 더 잘 맞으면서 슬램에서 기존에 있었던 슬램에서는 원래는 매트릭스를 이렇게 뒤집고 이런 과정들이 원래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랄까 슬램에서 최적화 연산을 하는 그 과정을 그 부분을 이제 GBP로 바꿀 수 있다는 걸 보여주겠다. 요거를 네, 이번 논문에서 이렇게 좀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GBP도 새로운 논문이 아니고 슬램에서 사용된 적이 없던 것도 아니지만 이제 새로운
하드웨어 트렌드랑 맞아갖고 이게 가능하다는 거를 보여주겠다라는 그게 이 논문의 목적인 것 같아요. 네, 두 분 답변 감사드립니다. 저도 이거를 사실 꽤 예전에 읽었었다가 지금 보니까 저는 이거 다 읽은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거를 쭉쭉쭉 내리면서 보다 보니까 그 아까 저희 막 몇 주씩 나오는 그 수식이 있었잖아요. 딱 거기서 제 하이라이트가 끝나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읽다가 저도 지쳐갖고 멈춘 것 같은데, 근데 전 지금 네. 보니까 이거를 읽을 때는 되게 힘들게 읽혔었거든요. 이거 보면 힘들잖아요. 뭐몇 줄씩 있는데 이게 왜 이렇게 되는 건가 이해가 안 됐었는데, 아마 지금 그 학부생 분도 저희 계시죠, 저희 지금. 네. 아마 굉장히 어렵다고 느껴지셨을 거예요. 오늘 첫 번째 논문도 되게 그 내용이 많아갖고 그 필드가 이해가 안 되는데 이걸 읽으려고 하시니까 이해가 안 되실 것 같고, 두 번째 거는 수식도 많아갖고 힘드셨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지금 이거 두 번째 거를 보면서 이때는 논문을 읽을 때 저도 힘들었었는데 그 슬램에서 백엔드 쪽 공부할 때 가우스 뉴턴을 공부하잖아요, 먼저. 그 논리니어 솔버 쪽 할 때. 그거랑 수식이 동일해요. 그래서 그 최종적으로 저희 슬램 쪽에서도 공부를 할 때는 막 길게 이러고 쓰다가 최종적으로는 그 H 델타 X는 B다 해가지고 H가 해시안 매트릭스고 이거를 어떻게 막 슈어 컴플리먼트로 뒤집어가지고 이걸로 이제 그 매 이터레이션마다 이렇게 옵티마이제이션 한다고 하잖아요. 이 리니어라이징 팩터스 이 부분이 거기랑 완전히 똑같습니다. 노테이션만 다를 뿐이지. 그래서 그거를 생각하고 읽으니까 이게 되게 당연하게 느껴졌어요. 보여지면서. 그러니까 그냥 노테이션만 되게 다르구나라고 느꼈고, 그리고 이 논문에서 보니까 이 노테이션이 그 PRML이라고 되게 유명한 책 있잖아요. 패턴 레코그니션 앤 머신 러닝이라는. 그게 이제 지금도 아직도 핫한지는 모르겠는데 딥러닝 초반이랑 딥러닝 처음에 한국에 막 들어오면서 막 핫했을 때 그때 되게 유명한 책이었거든요. 국내 번역도 됐고 거기 거 노테이션을 채용했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지금은 좀 많이 잊혀진 이 가우시안 빌리프 프로퍼게이션이랑 슬램에도 이걸 적용할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좀 알려주기 위해서 이거를 쓰신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를 다른 사람들도 테스트 해볼 수 있도록 이제 뒷부분 가면은 이제 파이썬으로 코드를 짜가지고 올려주셨거든요. 소스 코드도 그냥 다 공개하셨고, 그래서 그 부분을 보시면은 조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오늘 그 명철님도 그렇고 선우님도 그렇고 너무 그 제가 생각했었을 때는 뭐랄까 이 논문이 내용이 너무 방대한데 그거를 짧은 시간에 설명을 해주시려고 하시다 보니까 네 이게 되게 어려우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들으시던 분들도 이게 굉장히 많은 정보가 한 번에 들어오다 보니까 슬램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굉장히 어려우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거는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추천드리는 거는 이 영상을 한 번씩 보시고 나서 논문을 한 번씩 읽어보시고 다시 보시면 완전히 다르게 보이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거는 뭔가 네, 저희가 스터디에서 일단은 저희가 개개인끼리 읽을 논문을 정해놨긴 했지만 요거 두 개만큼은 좀 다 같이 직접 읽어보는 시간을 따로 가지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는 첫 번째 논문을 다 이해한 것 같고 두 번째 논문도 거의 한 90% 정도는 이해한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나 읽으시다가 슬램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 중에 막히는 부분이 있다 하시면은 질문 주시면은 저도 아는 만큼 최대한 답변 드리고 제가 모르는 것들은 데이비슨 교수님한테 이메일 보내갖고 답변 받아오도록 할게요. 네, 희성님 지금 질문 올려주신 거 봤는데 지금 명철님 뭘 말씀하려고 하셨었죠? 네, 질문 드리려고 했는데 네. 제가 이해를 잘 못해서 그런데 메시지 패싱에서 그럼 결국은 어쨌든 팩터끼리 인크리멘탈하게 뭔가 서로 지역적으로 이렇게 옵티마이제이션 해나가는 개념일까요? 메시지를 주고받는다는 게? 이게 제가 여기 딱 팩터를 한 번에 푸는 게 아니고, 예. 딱 적혀 있는데 이 메시지가 뭘 담고 있냐고 하면은 주변 이게 뭐랄까 슬램을 생각하면 이렇게 하잖아요. 처음에 초기 포즈가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움직임에 대한 추정치가 있어서 그게 팩터가 돼서 또 새로운 포즈가 나오고 주변에 다른 랜드마크들을 보면은 랜드마크 생기고 랜드마크 옵서베이션 팩터 생기고 점점점 추가 해 나가잖아요. 시간상 하나였던 게 계속 쌓여가는 거고. 근데 이제 그 베이시안 티어리라고 이런 그래프 쪽에서 하는 이거 그래프를 확률적으로 다루는 쪽을 보면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보통 이제 가장 마지막에 만들어진 이 노드의 정체는 사실 과거에 있었던 모든 확률들의 무언가의 이 오퍼레이션들의 결과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 메시지 패싱도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 빌리프 프로퍼게이션에 대해서 처음에 설명을 해주셨을 때 보면은 어떤 특정 이 팩터, 아니, 특정 이 베리에블이 가지려고 하는 이 값은 이전에 있었던 베리에블들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있는 팩터들이 가지고 있는 확률들을 다 더한 게 결국은 이거다. 그러니까 곱하고 더하고 어쨌든 이게 합쳐진 게 결국은 이걸 만든다라는 건데 이 최종적으로 받는 이 메시지에 그게 다 전달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메시지를 받는 순간에 내가 이 메시지를 받으면서 이 베리에블은 자기가 갖고 있는 그 값을 거기다가 곱하는 거예요. 메시지에다가. 그러면 자기의 최종 스테이트가 정해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지역적으로 가요. 왜냐하면은 일단은 이 논문에서는 처음 시작에서는 이 컨셉을 설명을 하려고 해서 시작부터 끝까지 한 줄로만 이어진 거를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요렇게. 근데 이제 나중에 보면은 슬램 쪽에서는 막 얽히고 설키고 그러잖아요. 특히나 루프 클로저 생기고 나면 어디가 시작이고 어디가 끝인지 모르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주변으로 전파를 해요. 자기가 하나가 있으면은 얘가 메시지를 가지고 주변 애들한테 전파를 하면은 지금까지는 내가 가장 정확한 최종이었는데 내가 이 메시지 딴 애들한테 전파하는 그 받는 애들은 이 메시지를 최종인 애한테서 받아갖고 이제 자기가 최종이 되니까 자기 거를 업데이트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딱 이렇게 되는 겁니다. 파이널 마지널 디스트리뷰션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최종으로 내 주변에 있었던 애가 나한테 보낸 내 주변에 있었던 베리에블이 나한테 보낸 정보는 얘가 생각하기로는 자기가 가장 정확하다고 하는 최종 오류예요.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표현한 자기가 알고 있는 가장 정확한 정보를 나한테 넘겨준 건데 내가 봤을 땐 그것도 어느 정도 틀려 보일 수 있다는 거죠. 왜냐면 내가 추론했던 건 그게 아니었는데. 근데 이제 얘가 지금까지 다른 거에서 왔기 때문에 더 정확하다고 생각을 하고 얘 정보를 나한테 덮어 씌우면은 그럼 이제 내가 최종적으로 추론이 된 팩터가 된다는 거예요. 조금 개념이 특이하죠. 이거는 Visual Introduction to Gaussian Belief Propagation 웹사이트 들어가서 막 이렇게 애니메이션 눌러보다 보면은 한 노드를 클릭을 하면 얘가 주변에 있는 애들한테 메시지를 슝 하고 보내요. 그러면 그거를 메시지를 받은 애가 자기가 정확해져요. 실제 그라운드 트루스에 더 가까워져요. 이 뜻은 주변에 있었던 노드들이 갖고 있었던 그 정보는 지금까지 다른 데서 계속 확률적으로 모아왔었던 최적화 정보인 거죠. 근데 그거를 내가 방금 받았으니까 나도 더 정확해진다라는 느낌으로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논문에서는 처음에는 belief propagation을 설명한다고 막 이런 식으로 메시지도 보내고 막 이렇게 내가 받는 메시지의 뜻은 막 이 marginal distribution이 어쩌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근데 이거를 슬램 세팅으로 갖고 오면서 거기에다 가우시안에 대한 내용을 넣은 거예요. 그래서 가우시안에 대한 내용을 넣으면서 그 부분이 이제 원래 슬램 백엔드에서 저희가 공부했던 가우스 뉴턴 최적화할 때 있는 그 방식 원래는 이 가우스 뉴턴이라는 메소드 자체가 최적화할 때 쓴다고 하지만 원래는 이게 사후 확률 최대화 최적화 알고리즘, 그러니까 MAP로 원래는 슬램을 풀어야 되는데 시나리오상 그렇게 되니까요. 시나리오상 센서들로 데이터가 이미 얻어졌고 이미 우리는 어떤 사건이 이미 일어났는데 이 사건이 말이 되려면은 슬램에서의 로봇이 포지션이 어디 있어야 되고 랜드마크 포지션이 어디 있어야 되냐를 푸는 게 맥시멈 A 포스테리어리 사후 확률 최대 알고리즘이잖아요. 근데 거기에다가 이 식을 원래는 MAP 에스티메이션이라는 이거를 풀려고 하면은 정답이 여러 개가 돼요. 원래는 수학적으로 옵티멀한 솔루션을 구할 수가 없고 옵티마이제이션이 안 되는 형태인데
근데 여기에서 어썸션을 하나만 걸면은 이게 옵티멀 솔루션이 생겨요. 그게 가우시안 어프록시메이션을 넣으면 돼요. 모든 센서가 가우시안한 노이즈를 가지고 있다를 넣으면은 이게 맥시멈 라이클리후드 에스티메이션 문제로 바뀔 수 있어요. 그리고 그거는 이제 단 하나의 옵티멀한 최종 값을 갖고 있다. 라고 해서 그래서 슬램에서 그렇게 쓰는 건데 여기서도 똑같이 그 메시지 프로퍼게이션 그 가우시안 빌리 프로퍼게이션을 할 때 적어도 노드와 노드 간에서 이렇게 옵티마이제이션을 할 때 이 논리니어한 거를 리니어라이즈를 하면서 최적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 과정에다가 가우시안 어썸션을 넣은 거예요. 근데 이 과정이 슬램에서 슬램 백엔드 공부할 때는 가우스 뉴턴 공부한 그 과정하고 똑같더라고요, 이게. 여기 그 논문에서 보면은 뭐야, 어디 부분이야, 어디. 이퀘이션 33이 있거든요. 제가 잠깐 화면을 공유할게요. 시간을 너무 가져가는 걸 수도 있는데. 예. 자. 네, 이퀘이션 33이 이렇게 생겼어요. X 트랜스포즈의 이거 뭐야? X 트랜스포즈의 요거 이게 지금 코베리언스 같기도 한데, 코베리언스가 아니라 지금 이거 그거죠. 인포메이션. 네, 인포메이션. 그리고 여기 X가 또 있고, 그리고 EN의 트랜스포즈의 X, N이 아니라 이거 뭐라고 읽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게 있는데 제가 지금 이걸 보면서 제가 옛날에 썼던 강의가 있어요. 옛날에 아까 띄워놨던 것 같은데 어디 갔지? 잠시만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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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보여라 여기 있다. 네, 리스트 스퀘어스 공부할 때 제가 옛날에 그 누구야 시릴 스타그니스 교수님 거 슬램 강의 보면서 이러고 네, 사실상 거의 카피를 하다시피 해가지고 공부를 했었던 게 있었는데 이거 끝에 가면은 요게 나와요. 여기 이거 지금 화면에서 녹화가 되는지 모르겠네. 네. 여기 33번 여기가 E는 이게 X가 여기 이거거든요. 델타 X 트랜스포즈. H가 요거고 XS가 델타 X고 여기서 플러스 2B 마이너스 2B 이건 상관없어요. 이거는 그 B 자체가 마이너스를 먹게 만든 거라 갖고 앞에 E 똑같이 붙고 B가 이 N 모양 트랜스포즈 얘랑 똑같고 델타 X가 여기 있고 플러스 C 있는데 플러스 C는 상관이 없거든요. 여기서 그냥 상수를 해가지고 그렇게 되면은 여기서 어디였지? 네, 여기 이거는 J 트랜스포즈 요거의 J다 라고 하는 게 나중에 사실 요 HX 요거는 마이너스 B 요 형태랑 똑같아요. 이거 마지막에 요 형태로 바꿔서 이거를 갖고 뭐라냐 그 슈어 컴플리먼트로 푼다 이 얘기만 안 나왔을 뿐이지 사실상 똑같거든요. 그 내용이. 대신에 이제 이제 메시지 패싱 그 뭐라 해야 돼 가우시안 빌리프 프로퍼게이션 같은 경우는 요거를 가지고 나서 얘네로 이제 이렇게 메시지를 만든다. 요 부분만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보면서 새로운 노블티는 요거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요거밖에. 그래서 제가 아까 80% 90% 이해한 것 같다가 아직 여기는 내가 제대로 이해했는지는 확실하게 모르겠고 요거는 확실하게 이해한 것 같아요. 이건 혹시나 네 이게 이해가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어느 정도 조금 자료도 공유해 드릴 수 있고 막히시면 제가 설명도 좀 해드릴게요. 혹시 그러면 약간 로컬 미니마에 빠질 위험이 더 크거나 그러진 않을까요? 가우스 뉴턴도 사실 그 로컬 미니마에 빠질 수 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슬램에서도 프론트엔드 쪽에서 상당히 그래도 정확하게 나와야지 나중에 루프 클로즈 할 때도 잘 붙고 그러잖아요. 그 옵티마이제이션이 뻥났다 이런 얘기가 안 나오고 그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프론트엔드가 항상 어느 정도 완벽하진 않지만 어느 정도 정확하다는 전제하에 그래프가 계속 만들어지고 거기서 이제 백엔드만 기존의 이 가우스 뉴턴으로 이렇게 한 번에 모든 그 그래프를 업데이트했던 그 솔버가 이제는 노드에서 노드끼리 지역적으로만 로컬하게만 서로 메시지 주면서 팩터 그 베리어블 하나씩만 서로 업데이트되는 그 형태로 바뀌었다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희성님 질문 주셨었는데 선호님이 지금 답변해 주신 걸로 충분하실까요? 제가 지금 녹화상 요거를 이렇게 좀 보이면 될 것 같은데. 네, 희성님 어떤 거 궁금하셨을까요? 그거 베리에이블에 저장된 정보. 베리어블 그 베리어블 노드에 저희가 사용하고자 하는 값이 들어가잖아요. 네. 베리어블 노드에 벡터 그래프에서 그러면은 그 벡터 그래프에는 카메라의 포즈 한 개만 들어갈까요? T1에서의 카메라의 포즈 그리고 T1에서의 랜드마크의 포즈, 네. 이거는 특정한 포즈. 이것도 제가 잠깐 한 번만 또 자료를 드리면 사실 선호님이 이거 답변을 주시긴 하셨거든요. 여기서도 선호님께서 네, 특정 상태 값이다. 그리고 센서의 위치 아니면 랜드마크의 위치 그게 변수에 저장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원래는 저걸로도 제 생각에는 충분한 답이 됐다고 생각을 드는데 혹시나 이거를 유튜브에서 보시는 분들 중에 이제 처음 보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한 번만 또 좀 공유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있을 텐데 여기 있다. 네, 요 화면 보이실까요? 팩터 그래프 레프레젠테이션. 네. 네, 요거가 조금 더 쉽게 보면은 어디지? 요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일 귀엽게 그린 거. 모두가 이해할 수 있게 그린 거. 자동차 그 로봇이 이렇게 움직이면서 주변에 콘을 이제 라이다로 디텍션을 하는데 특정 위치에서 라이다를 봤다라면 여기 콘이다. 여기 콘이 있다. 여기 콘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이제 요거는 팩터 그래프가 최적화가 잘 안 돼가지고 이제 이 콘의 위치가 실제 랜드마크 위치랑 맞지 않는 거고. 근데 그게 잘 됐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건데 팩터 그래프에 4개의 정보가 있다 했잖아요. 네. 일단은 팩터 그래프 정보가 바이파타이트 그래프라 했으니까 바이파타이트라고 하는 거는 제가 알고 있는 걸로는 노드의 종류가 2가지다라는 거거든요. 첫 번째 로봇의 포즈가 있고 두 번째 랜드마크의 포즈가 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팩터라는 게 있는데 로봇의 포즈에서 다음 로봇의 포즈로 넘어가는 그 사이에 움직임 정보를 담고 있는 게 여기 사이의 팩터. 그리고 로봇에서 랜드마크를 보고 있는 이 옵서베이션 정보를 담고 있는 옵서베이션 팩터가 들어가요. 그래서 그거가 이렇게 표현이 돼요. 이렇게. 그래서 x가 로봇의 위치, x0에서 x1으로 가면은 로봇이 움직였다. 인 거고 얼마나 움직였는지가 여기 중간 사이에 점으로 표현되고요. 랜드마크의 위치가 L1, L2, L3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특정 로봇 위치에서 랜드마크의 위치를 봤다 그러면 그 사이에 점도 해서 옵서베이션 그려준 거가 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너무 좀 네, 네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네, 두 번째 질문. 요거 나머지는 제가 그냥 읽기만 할게요. 네. 질문이 이제 네. 두 번째 질문이 팩터 그래프를 최적화할 때 이전의 방법은 여러 개의 베리어블 노드와 팩터 노드를 묶어서 업데이트하는 것이 맞나요? 네, 저의 답변은 그게 맞는 것 같고요. 네, 네, 선우님도 그렇게 얘기를 해주신 것 같고 이제 좀 빌리프 프로퍼게이션 관련으로 얘기해 주신 것 같고요. 그리고 Q3에서는 루프된 팩터 그래프가 루프 클로저를 의미하는 거 맞나요? 네, 선우님 말씀하신 것처럼 맞고요. 루프 팩터 그래프를 트리 팩터 그래프로 바꿔야 하는 이유가 요거는 그 빌리프 프로퍼게이션 관련으로 얘기를 지금 해야 될 것 같은데 선우님 얘기하신 걸로는 네, 루피한 팩터 그래프는 루트 노드가 없으니 끝없이 메시지 패싱을 하게 됩니다. 이거 맞습니다. 계속 빙글빙글빙글 돌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뭐 트리 구조라면은 루트를 향해 업데이트를 하게 된다. 저는 이거 솔직히 100% 이해 못했는데 루프 구조를 트리로 바꿀 수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제가 논문에 제대로 이해를 못한 걸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붙었잖아요. 이미 이렇게 오고 있다가 붙어버렸으니까 이걸 트리로 바꾸려면 다시 떼야 되는데 떼면 루프가 안 되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거든요. 이게 트리로 바꿀 수 있는 건가? 근데 제가 이거는, 네. 네, 혹시 답변 드려도 괜찮을까요?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요거는 아까 얘기 나왔던 것 중에 그래프 클리크라고 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게 뭐, 저 정확한 이해는 못했는데, 그 그래프들을
분리하기보다는 어떤 조금 서브 그룹 형태로 좀 노는 형태 같긴 했어요. 그런 서브로 조금 묶고 해가지고 이거를 뭐 노드 서너 개 갖고 있는 어떤 트리 형태로 따로 보면서 그 따로 보고 있는 형태에서 거기서 각각 이제 트리에 대한 어떤 그 트리에 대한 BP를 하고 뭐 또 다른 트리에 대한 BP를 하고 약간 그런 접근 방법을 얘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키워드를 적어드리면은 요런 기법이 또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한번 찾아보시면은 이게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를 어, 이해할 만한 뭐 블로그 자료들도 있을 거고 그걸 좀 보시면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음, 감사합니다. 간단히. 네, 들리시나요? 어, 어쨌든 클릭으로 그 트리들을 약간 연결된 트리를 여러 개 만들어서 처리한다는 느낌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논문에선. 그게, 네. 뭐 자세히 나오진 않더라고요.